여기 삼각형의 넓이에 대하여 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각형만 써놓은 이유는 거진 대부분 삼각형으로 이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삼각형 넓이부터 가겠습니다. 넓이의 종류에서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아주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해오던 그거죠. A, B, C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스몰 A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렇게 수선 넣어야 되겠죠? 수선 넣었을 때 이 길이를 H라고 한다면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넓이의 S는 2분의 1 A 곱하기 H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지? 근데 항상 여기에 숨어있는 멘트가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몇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 풀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그냥 단역한데 이 수선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수선에 대한 얘기.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수선이라는 게 당연히 그림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넓이에 대한 거다라고 당연히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변이 있고 수선이 그어져 있으면 넓이에 대한 얘기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선이 없는데 이게 넓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는 좀 어려워요.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 관통하는 얘기가 바로 이 수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선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수선은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당연하게도 닮음이랑 이어져요. 선생님 이게 왜 수선이 닮음이랑 이어지죠?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이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칠게요. 그냥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P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뭐 이렇게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에서 BC에다가 수선 긋고 P에다가 BC에다가 또 수선 넣으면 이제 닮은 삼각형 하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 말이냐면 수선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으면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어서 닮음과 넓이 관계를 직접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겠죠. 직접 찾아야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얘기 안에도 좀 여러 가지가 숨어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풀 때 이런 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2분의 1 AH에서 그때 H를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전에 사인 법칙에서 한번 코사인 법칙 증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H는 이쪽 변의 길이가 C일 때 H는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B변 곱하기 사인 B. 그래서 여기 있는 H를 C 곱하기 사인 B로 고쳐주면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B라는 첫 번째 넓이 공식이 하나 나오겠죠. 다른 거는 제가 더 따로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결국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H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쵸? 결국 또 핵심이 뭐예요? 수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 거죠. 계속 관통하는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저번 시간에 사인 법칙에서 제가 했던 얘기 4R분의 ABC에서 했던 거. 네, 들어오세요. 저기 저 가져와서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무슨 라면 먹었어? 마트 가면은 최대 고민이 항상 저도 무슨 라면을 고를까? 진순이냐, 진매냐? 에? 진순을 왜요? 진순 왜 먹냐고? 잠깐만. 뭐 먹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 진라면 쓰는 거 좀 왜? 밍밍하지 않아요? 아 저는 라면에 좀 대부분 많이 섞어요. 아. 참치액도 넣고 다진 마늘도 넣고 새우도 넣고 제가 끓이는 라면은 그런 일반적인 라면은 아니고요. 거의 요리에 가깝죠 사실. 박사시네. 고추기름 붓고 난리가 나요. 진짜. 네. 여튼 세 번째 거는 S는 4R분의 ABC는 저번 시간에 제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저번 반지름이를 알 때 그때 넓이 S는 중학교 때 한 거죠. 2분의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면의 길이 합에다가 네저번의 반지름의 반을 곱하면 넓이가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있죠? 이 친구 세변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친구 요거를 스몰 s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이유는 이 다음번에 이어지는 헤론 공식 때문인 거죠. 요거를 s라고 가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섯 번째 헤론 공식은 변 세개 길이만으로 또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해서 비롯된 거죠. 변 세개 길이 가지고 이제 할 때 넓이 s는 루트 스몰 s 곱하기 s 마이너스 한 변,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한 변, s 마이너스 한 변. 뭐 이게 증명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사인 b 있죠? 여기 사인 b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비로 고쳐서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코사인 법칙을 제곱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식은 코사인 제곱비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해서 이걸 통분하고 뭘 하고 해서 두두두 하다 보면 인수분해가 막 돼요.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기하를 그냥 정규 과목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상태면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증명을. 근데 그때 가면은 벡터로 이걸 푸는 방법이 있는데 삼각형 넓이를 요거 증명하는 과정이 그 벡터 풀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것 같은데 기하 필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자. 심지어 고쟁이에도 이 공식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데 문제에서는 써야 돼요. 써야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것들.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요거 첫 번째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이 내용이에요.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에서 핵심은 무슨 선이다? 수선이다. 이게 결국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수선이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내가 직접 그어야 된다. 그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쳐서 나가는데요. 수선에서 닮음으로 가기도 하고요. 수선에서 넓이비로 가기도 하고요. 방향은 뭐 여러 가지로 뻗쳐갈 수가 있겠죠. 뭐 인간이 어떤 기하학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뭐 한 가지로만 갔겠어요. 수천 년 세월 동안에. 그죠? 뭐 너무나 여러 가지로 가겠죠. 그런데 여튼지 간에 결국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라고 이제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여기 3번 공식하고 4번 공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친구는 외접원이고 이 친구는 내접원이니까 뭔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 공식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외접원 반지름 알 때는 세변끼리 뭐 했어? 곱했어. 그 다음에 내접원 반지름 알 때는 세변끼리 뭐 했어? 합했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넓이 공식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변 길이의 합과 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넓이 공식 안에 변 길이를 가지고 곱해서 푸는 게 있고 더해서 푸는 게 존재하더라.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사인 법칙 설명하면서 수업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변 길이의 비를 뭐의 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그랬지? 각의 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을 아는 것은 변을 아는 것이다. 다시 변들끼리 더하고 변들끼리 곱했으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각들끼리 합하고 각들끼리 곱한 거야 라고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만 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뒤에 너머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자꾸 캐치하셔야 돼요. 알겠죠? 변들끼리 더했다는 얘기는 각들끼리 더한 것이다. 곱한 거는 각들끼리 곱한 것이다. 알겠죠? 그런 것도 잘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넓이를 활용한 문제풀이들은 넓이끼리의 넓이끼리 같다라고 등식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3번에서 구한 거랑 2번에서 구한 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두면서 둘 중에 뭐 하나 모르는 걸 찾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서 사인 값을 모를 때는 사인 값을 찾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변길이 뭐 하나를 모르면은 변길이 하나를 찾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얘네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넓이끼리.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넓이를 구할 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 3, 120도. 자, 삼각형 넓이 구해보렴.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이거야. 아주 1차원적인 문제인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얘를 사용하고 어쩔 때는 얘를 사용을 해서 그 둘을 같다라고 두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인 거라고. 자, 얘네들이 왜 같아질 수 있겠죠? 이유가 뭐야? 세변길이를 아니까. 헤론 공식도 뭘 알아요? 세변길이 아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끼리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 항상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넓이끼리 등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결국 넓이끼리 관계를 찾는 것이에요. 이 삼각형에 나와 있는 것 또는 주어진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이번에는 4번과 5번, 3번과 4번, 2번과 5번 이런 식으로 관계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사각형 넓이는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좀 초간단한 거. 평행사변형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평행사변형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2배 해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식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주어진 경우 대각선과 사이 끼인 각 해서 한 변기를 x랑 y라고 두시면 이때 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기능 과정이 그냥 이렇게 평행선 이렇게 그어서 전체 나오는 요 평행사변형이 요 사각형의 2배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한 건데요. 요거는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 제가 그냥 빨리 치고 넘어가는 이유는 문제 푸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진 않는다.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각형 넓이를 아까도 말했지만 1차원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각형의 넓이의 대부분 줄을 이루는 문제. 줄을 이루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각형을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쪼갠다는 게 뭐예요? 무슨 도형 두 개를 만들겠다는 소리야? 삼각형 두 개를 만들겠다는 소리인 거죠. 자, 이거를 다시 삼각형 두 개로 만든다. 이게 결국에는 핵심인 거예요.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야?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삼각형 넓이 쪽으로. 이걸 어떻게 쪼개느냐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머릿속에다가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꾸준히 익혀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기준이 문제마다 다 정해져 있겠어요? 다 다르겠죠. 주어져 있는 것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죠? 결국 3번 가장 핵심이 뭐다? 삼각형 두 개를 적절히 만드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적절이라는 것은 문제 조건에 맞게끔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삼각형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은 변들 길이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외접원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는 변들 길이 곱이 있고 내접원 반지름을 이용할 때는 변들 길이 합이 존재하더라. 그런데 변의 길이를 각의 비로 이해하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했었으니까 다시 여기를 문제를 봐보면 외접원 반지름, 내접원 반지름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들끼리의 합이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야 된다고? 변들끼리의 합으로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얘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꾸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R분의 ABC로 바꿔주면 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곱과 합에 관한 그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외접원 반지름으로 해서 구한 넓이든 내접원 반지름으로 해서 구한 넓이든 그 넓이는 서로 뭐 한 거예요? 같은 거.
그죠? 같은 거니까 나눴을 때 넓이끼리 같은 걸로 나눴을 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거기에서 관계식이 나오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면은 4R분의 ABC 나누기 그 다음에 2분의 이제 곱이 밑에 있군요. 얘가 밑에 분모로 들어가죠. 4R분의 ABC 네, 그 다음에 2분의 내정원 반지름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구한 넓이는 둘 다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1이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니까 이 뒤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관계를 찾아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거 풀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60도잖아요. 그죠? 각이 나와 있으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대각의 합은 항상 180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여서 여기 120도인 게 바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그러면 저 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될 텐데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 그 길이가 얼마인지 나오시나요 이게? 그렇지. 좋아. 여기가 루트 21. 그죠? 또 이러고 나서부터 뭐 그냥 막 이상한 거 막 쓰지 말고 그냥 쪼개면 되죠. 이렇게 쪼개면 369 삼각형 바로 만드시고 그죠? 우리 항상 정해진 대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이거 다 끌어 써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요 변까지도 다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뭐 법칙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기하를 보시고 어떤 특수각이 존재하는지 또는 중등기하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5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개는 거야 당연히 2, 3, 1, 4가 나와 있으니까 518번은 어디를 쪼개야 되냐면 A랑 C를 쪼개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은 세변 길이를 아는 거예요. 세변 길이를 아는 건데 각을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내접하는 삼각형은 마주보고 있으면 180도다. 즉 각 B랑 각 D가 서로 만나서 180도인 거잖아요. 자, 하나만 물어보세요. 코사인은 각이 더해서 180도면 값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그렇지. 부호가 반대.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것에 부호가 반대 처리하면 x가 아주 쉽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가지고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간단한 거여서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넓이가 2분의 1 BC 곱하기 sin A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선분 AB랑 선분 AC에 몇 배인지는 모르지만 몇 배를 해놓은 점들이 있다고 칠게요. 그 길이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PQ 이렇게 자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AP 길이는 C에다가 몇 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는 그거를 N배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다가도 N배를 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N 곱하기 다시 B 곱하기 C 곱하기 sin 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왼쪽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2분의 1 BC sin A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둘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 변 길이가 몇 배가 됐느냐가 중요했던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을 때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연장해서 커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각 변의 길이가 몇 배 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뭐가 띄나요? 이등변상. 이등변 삼각형, 그죠?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얘기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우린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꼭지각으로부터 밑변에 수성 그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수성 긋게 되면 수직 2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다시 말하면 이건 거잖아요. 그죠? 그게 8분의 1인데 한 변 길이가 4니까 2분의 1씩 한 거네. 그러면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에요. 그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AD 길이는 그래서 얼마? 여기 길이는 1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전체가 AC 길이가 5였는데 AD 길이가 1이니까 여기 길이 4네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때 요 BD 길이도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죠? 좋아요. 즉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생겼어 지금? 하나 더 생겼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또 뭐 해야 돼? 또 수성 그어야죠. 기본이지 이제 쭉 내려 수성 그어. 됐을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사인 법칙 쓰면 BC 길이가 코사인 법칙 쓰면 BC 길이 나오나요? 그렇죠. 여기 길이가 지금 여기가 코사인 8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법칙 요각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좋아요. BC 길이가 나옵니다. BC 길이 얼마 나오나요? 6 나오나요? 네, 좋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래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요 반쪽 길이는 얼마나 되고 이거 3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모두 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성분 D2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답이 몇 번이죠? 이게? 3번 3분의 8인가요? 오케이. 여기가 얼마 나오죠? 루트 7인가요? 오케이. 루트 7이고 이게 아까 전에 몇 대 몇이었더라? 8대 1이었죠. 그죠? 8대 1이니까 8대 1대 루트 63. 루트 63은 3루트 7이니? 3루트 7이니까 3분의 1배 된 거네요.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8이고 이렇게 답이 B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는 방법. 제 눈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보이냐면 수선 보입니다. 수선 보이면 뭐랑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다? 넓이. 그리고 그 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원에 내접하는 요 두 선분 보이시나요? 여기를 잇게 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다시 닮은 그렇지.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돼. 그러면 이제 조건이 다 된 거예요. 보시면 넓이는 어쨌든 제가 코사인 요 BAC 여기 각을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할 때는 사인 각 BAC가 필요할 텐데 사인은 8분의 루트 63이겠죠. 3루트 7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전체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8분의 1 루트 63은 AH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5, 4, 그 다음에 8분의 3루트 7. 자, 그럼 되고 이게 결국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5루트 7. 자, 이것이 뭐랑 같은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H와 같다. 그럼 이게 3이니까 나쁜 데서 이렇게 5되네요. 따라서 AH가 4분의 5루트 7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그랬냐면 2대 3인가요? 2대 3 이렇게? 그럼 전체 5개 중에 2개가 AM 길이겠네요. 그래서 AM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7이 되겠네요. 4분의 2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닮은 삼각형 이용하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분의 5 루트 7이고 그 다음 요거 길이 4인 거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4대 4분의 5 루트 7은 AM 대 AP랑 같다. 이렇게 가시면 그냥 바로 이거 나오겠죠. 그죠? 결국에 아까 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모든 방법들을 외울 수는 없다. 관계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뭐 접선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한 변 길이가 나왔으면 이쪽도 알고 여기도 2인 거 알면 여기도 2인 거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저 위만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꼭대기 대가리 쪽만. 그러니까 요거를 XX라고 뭐 둘까요? 모르니까 이거는. 어쨌든 세변 길이랑 반지름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결국에는? 넓이겠죠. 그죠? 넓이에요. 확실히 그냥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지름 이용해서 푸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 다음에 세변 길이 합이다. 전체 더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뭐랑 같게끔 둘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요 밑변밖에 없고 나머지를 모르니까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빠질 만한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숫자 안에 힌트가 좀 들어있죠. 숫자 안에. 이게 뭔 뜻이냐면 요거랑 요거 사이의 관계가 몇 배 차이죠? 루트 3배 그지? 그러면 이렇게 찍 그으면 1대 루트 3대 2인 거죠. 특수가 끝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도 그럼 30도니까 전체적으로는 60도가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넓이 구하실 때 이 다른 한쪽에 있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 플러스 x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제 x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모든 힌트가 항상 뭐 꼭 반드시 기하적으로 나오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숫자 B로도 힌트를 내주니까요. 자, 520번 봅시다. 자,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i의 의미, 5의 의미는 이 친구는 뭘 의미하냐면 내심을 의미하더라. 저번 시간에 내심이 뭐의 근점이라고 그랬죠?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다가 동글뱅이 이렇게 표시.
그 다음에 결국에는 구하라는 거는 ADC의 넓이니까 그 삼각형 ADC에서 각 하나 변길이 하나 알면은 쌀법칙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요 밑에 삼각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밑변에다가 요 접점까지 3분을 쭉 내리면 이게 뭐가 생겨? 수직도 생기죠. 수선에 수선이 더해지면서 뭐가 어떤 삼각형이 또 있다? 닮은 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 길이도 이것도 3인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친구가 3이면 여기 4에서 나머지 길이를 제가 너무 작게 썼는데 여기 길이 자, 요 길이를 h라고 두시고 dh 길이가 얼마냐면 1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하고 닮음이니까 1대 4는 여기도 1대 4가 되면서 여기 길이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요거 9다 이렇게. 1대 3대 루트 10이겠죠 그러면. 그러면 사인 동글은 루트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동글은 루트 10분의 3이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어딘가에 뭐 길이들을 다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뭐 요 길이도 알고 요 길이도 알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사인 동글이니까 저는 계산할 부분의 길이를 여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다시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 가계이등분선이 나오면 그죠? 가계이등분선이 나오면 이거 대 이거의 비가 몇 대면? 이거 대 이거. 그쵸? 요거 다 기억나시죠? 요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우리가 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접점까지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모르니까 A라고 둘 겁니다. 이렇게. A라고 두면 C서부터 여기 만나는 점 D까지 있죠?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A-1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접점까지가 A인데 거기서 1 뺀 거야. 그치? 여기 A-1, 나머지는 4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러니 가계이등분선의 비례식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몇 대 몇이니? 12대 9 플러스에 있는 4대 A-1 해서 A 값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인 동글분의 뭐는 뭐 이해를 갖다 하시면은 뭐 금방 변길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